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10, welcome. A hundred because Wow, you see me begins to play, begins to play. March to the music, band begins to play. To the music. Are you ready? It's already. What are you doing, Ji? I read it. Great! You are brushing your teeth.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then your face will surely show i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stomp your fee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stomp your fee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shout hooray, hooray!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2 or 3, hooray!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2 or 3, hooray! 안녕하세요. 여기는 캐나다 위니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 아이 국제학교 보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 아이는 캐나다 국제학교에 다녔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학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국제학교의 그런 환경, 그런 이야기들 해보면서 지금 여기 캐나다에서 다니는 학교와 뭐 꼭 비교는 아니지만 관련 이야기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그레이드 1, 1학년부터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는 여느 아이들처럼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다녔어요. 일반 유치원이요. 네, 그리고 이곳 캐나다로 이민을 왔을 땐 2학년 중반에 왔습니다. 일단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다닌 국제학교는요, 최상위의 학교는 아니었어요. 최상위의 학교라는 건 등록금이 보통 한 3천만 원에서 그 이상 하는 학교들, 뭐 등록금으로 학교를 구분짓는다는 건 조금 그렇지만 네, 국제학교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요, 등록금이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사이 그런 학교였어요. 네. 그렇다고 딱 1,000만 원 아닌 건 아시죠? 왜 제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냐고 말씀드리냐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등록금 외에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금을 말씀드렸는데요. 등록금이 가장 큰 부분이죠. 예, 등록금은 학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보통 저학년 같은 경우는 고학년에 비해서 등록금이 조금 더 저렴해요. 같은 학교라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등록금이 비싸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등록금만 생각하고 국제학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다닌 학교는 입학금만 해도 40만 원 아니죠? 4만 원도 아닙니다. 예, 400이요. 그리고 스쿨버스 비용이 거의 200만 원에 달했고요. 그리고 또 급식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하지만 급식비도 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하는 뭐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곳 개념으로 하면 예, 그런 프로그램 비용도 학기별로 비용을 냈고요.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갑니다. 뭐 부모랑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엔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학 특강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도 입학 전에 한 달간 참여한 적이 있는데 말은 한 달이지만 뭐 한 3주나 4주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오전에만 잠깐 했었는데 거의 100여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수적인 비용들을 생각한다면 이 금액이 등록금 플러스 이렇게 되면 거의 2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도 남습니다. 그걸로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제학교라는 그 환경 속에서 아이를 그 수준을 유지하려면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1년에
제 아이가 다닌 그런 중간급 국제학교라고 해도 거의 한 3천만 원은 생각을 하셔야지 조금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알뜰하게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겠지만 아시잖아요. 백화점 가서 100원, 1000원 깎는 거에 신경 쓰다 보면 차라리 백화점을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제 비교가 적절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국의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말이 국제학교지 대부분 다 한국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학교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다 한국인 학생들입니다. 근데 국적은 조금 다양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이거 캐나다에서 만약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국적이 한국인이라도 아이는 캐네디언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겠고요. 영어권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국적은 조금 다양해요. 특히 영어권 국가들이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모국어가 영어는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들은 한국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적은 조금 다양해도 다 한국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는요, 적어도 30여 개국 이상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곳에선 그냥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학교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제 아이가 이제 곧 중학교에 가는데요. 이곳에선 주니어 하이라고 합니다. 그 가게 될 학교 같은 경우는 40여 개국 이상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냥 그 학교도 역시 동네에 있는 일반 퍼블릭 스쿨입니다. 어떤 게 정말 국제학교인가요? 좀 헷갈리시죠? 이곳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캐나다는 이민자가 많은 나라예요. 하지만 한국의 국제학교랑 또 다른 게 한국의 국제학교는 국적은 조금 몇 나라 있지만 그 아이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곳 아이들은 국적은 다양하지만 영어들을 굉장히 또 잘합니다. 이민 온 나라는 각각 다양하지만 이곳에서 성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어는 이곳 아이들처럼 원어민 아이들처럼 구사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국 국제학교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볼게요. 처음엔 그런 비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학교 생활적인 부분, 대부분 왜 한국에서 국제학교 보내세요? 자녀의 영어 교육 부분도 클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어린 자녀들 국제학교에 보내시려는 부모님들은 영어적인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얼마나 학업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겠어요. 그럼 대부분이 영어에 큰 무게를 두실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꼬맹이들은 학교 룰을 잘 따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학교라는 시스템화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영어만 사용하도록 하면 영어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하지만 이제 학년이 높아지고 국제학교에 온 경우는 당연히 한국 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라고 해도 자기들끼리 옆에 친구가 한국인인데 굳이 영어를 사용할 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국이라는 환경에서. 따라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룰에 잘 따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적어도 아이가 그곳에서 영어를 습득한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어요. 워낙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레이드 1과 그레이드 2 다녔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그냥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비용을 투자하면서 보낸 거에 대해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이는 이곳에 와서 언어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학교 간 첫날 지금의 베프 2명을 만났고요. 2명 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 중 한 명이 픽업 나간 저를 보면서 희한하다는 듯이
저희 아이 이름을 대면서 저에게 얘는 캐나다에 온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캐나다에서 태어난 우리처럼 영어를 잘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 들을 때 부모로서 기분 좋죠. 아, 참고로 아이가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 다녔지만 영어사 교육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직접 아이 영어 책임졌어요. 아이는 제가 영어를 하면 영어로 대답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말을 시작하는 나이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간단한 말들 같은 거 신기하게 하더라고요. 영상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나중에라도. 어쨌든 영어적인 부분에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녀를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교우 관계예요. 국제학교라는 거는 그 지역에 있다고 그 지역 학생들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타 도시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우 관계에 있어서 동네 친구가 함께 그 국제학교에 간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친구 관계를 부모님들이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다 다른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예전에 자기가 어울렸던 친구들과 같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선 초등학교 갈 때 동네에서 가기 때문에 다 같은 유치원을 다녔던 친구들이 대부분 같은 초등학교로 가잖아요. 하지만 국제학교에서는 그런 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동네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함께 놀 친구들이 적어져요, 점점. 물론 처음에는 같이 어울립니다. 하지만 이게 학교가 다르고 스케줄이 다르다 보면 아이가 함께 놀 친구가 동네 친구가 없어져요. 그게 또 하나의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 학력 인정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검정고시를 치러야 돼요. 하지만 해외로 대학을 보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학력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해외 대학 진학 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학년 때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이 적어지지만 고학년에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과 또 관련된 문제가 뭐냐면 사교육 부분입니다. 저희 아이야 워낙 저학년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학교만 다녔어요. 하지만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요 엄청난 사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국제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사교육, 한국 사교육에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교육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이었어요. 물론 저도 사교육에 종사했고 제가 가리키는 학생들 중에서도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아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미처 깊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도 꼭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국식 사교육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내 자녀만 예외겠지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곳 캐나다 학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참고로 이곳 캐나다의 일반 학교들은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 한국도 일반 공립학교 보내면 마찬가지겠죠? 네, 이곳 캐나다에서 저희 아이가 1년에 내는 비용이라고는요, 용품비, 여기선 supplies fee라고 하는데, 용품비 우리 돈으로 1년에 한 5만원 정도? 5만원도 되지 않아요. 환율로 따지면. 그거 한번 내고요, 용품비로. 그리고 런치 프로그램 fee라고 해서요, 그 런치 프로그램은 여기서 급식을 주지 않습니다. 점심을 제공해 주지 않고요. 한국 분들 많이 착각하시는데 점심시간에는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지 않아요. 따라서 런치 프로그램만 담당하는 그런 관리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런치 프로그램 비용을 내는 거예요. 즉 점심 먹을 때 아이들 말썽 안 부리고 난리 안 치고 잘 그냥 점심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그런 비용이에요. 그거를 하고 싶지 않으면 아이가 집에 와서 점심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런치 프로그램 피를 내지 않겠죠? 하지만 저희는 학교와 가깝지만 그냥 학교에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1년에 그렇게 런치 프로그램 피를 한 200불 정도 내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비용은
특별하게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면에서 여기는 25만 원, 한국에서는 수천만 원. 네, 그렇습니다. 비용에 있어서는 비교 불가죠. 여기는 인터내셔널 학생이라고 해도 1년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비가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네, 환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주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1,000만 원 그렇게 약간 더 되거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국제학생, 유학 보내시는 부모님들 그 정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비는. 물론 이제 국제학생 같은 경우에 홈스테이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추가로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학비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아이 국제학교 보낸 이야기와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아이가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